의원님, 잠시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예, 지나가다가 얻어 걸렸다. 예, 앉아서 하시죠. 예, 앉으십시오. 지금 국회 당번이신 건가요? 네. 네, 예. 자, 끝났습니다. 예. 네. 의원님, 자기소개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청 김효한 국회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네.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화가 별로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지금 사실은 이 정도 되는 전국이라면 대통령이 세상의 계엄을 45년 만에 선포를 해서 국회에 난입을 하고 계엄군이 그리고 그 동원됐던 사령관들이 양승선언을 하면서 네. 사실상 대통령이 시켰어요. 이렇게 그건 맞습니다. 고발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통해서 자기는 물러날 뜻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얘기고, 예. 그리고 여당의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당. 그러니까 예, 자당. 그러니까요. 예. 자당의 얘기를 한 건 이거는 헌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절차적 요건 네. 다 잘못된 거잖아요. 예. 국회 통보도 하지 않고 예. 이 내란죄 딱 들어맞는 건데 네. 자당의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렇죠.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예. 개헌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192석이 아닙니까? 예. 야당이. 야당이. 예. 야당 도움 없이 어떻게 임기 단축을 하죠? 예. 본인에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라도 자기는 예. 더 하겠다. 예. 예? 이런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과는 할게.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 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네. 나서 어쨌든 사과는 했잖아. 예, 이런 건데 계엄을 해놓고도 사과는 했어. 2분짜리 오늘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요. 해외 외신들도 다들 기가 막혀하고 저희 그 기자들 있을 때 다 같이 폭소가 터졌습니다. 개사관에 이제 이런 네. 기자들의 그러니까요. 반응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의원님들은 좀 1차적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본회의장에서 좀 다들 보셨을 거 아닙니까? 황당하죠. 지금 이 전국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본인이 저질러놓은 이 상황을 아직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네. 국민의힘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네. 사실은 대통령을 향해서 처음에 탈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네. 그렇지만 지금은 탈당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탈당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본인은 국민의힘 속으로 싹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불리하니까. 네. 예. 이게 진짜 평범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러니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식의 수준이요. 지금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네. 박근혜 때 뭐 탄핵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는 개인적 비리의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지금 이 비상계엄의 문제는 네. 사실은 헌법, 계엄법 위반을 한 위법적인 조치를 한 거거든요. 네, 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보호하려고 한다면 이건 내란 동조 세력이고 공동 정범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자체가. 국민의힘 네. 자체가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적절하다고 예. 보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똑같이 얘기했던데 네. 만약에 이걸 대통령을 보호하는 순간 내란 행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내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에 있는 한 이 내란 행위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행범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 위헌적인 문제를 보호해주겠다? 예. 이거는 같이 공범되는 겁니다. 정당 해산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민주당은 네. 정당 해산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해산으로 가야 된다?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하겠다는데? 아, 정당 해산. 네. 이준석 대표가? 예결위 그때 예. 회의장의 앞에서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하면 되겠다. 왜냐면 네. 자기가 전직 그 당, 그러니까. 당대표 아닙니까? 통합진보당 사례를 얘기하면서 예. 그게 정당 해산시켜야 해선이었으면 된다. 예. 국민의힘은 지금 위헌법적인 거를 만약에 동조하면 어떤 정당이 되냐? 자기가 직접 나서서 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계엄을 하고 네.
국회에 난입을 시켜서 체포조까지 해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만 포함됐지만 사실은 그게 나중에는 추경호도 될 수 있고 윤석열도 될 수 있고 나경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본인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안 잡아갔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쏙 숨어버리고 우리가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장윤성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뭐 김어준 뭐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체포 아닙니다. 김어준 씨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체포 대상 아니에요. 그 추가적으로 계속 문제를 여튼 고발하고 이 사회 이슈를 이 위헌적인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는 순간에 다 종북 반국가 세력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방첩사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니까요. 말하는 순간에 모든 언론을 다 통제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안보지원사로 해놓은 거를 다시 또 방첩사로. 그러니까 50년대로. 그러니까 포고령 1호가 행정사범만 하는 게 아니고 입법까지 다 해버렸어요. 1번이 정치활동 금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활동, 정치활동 다 금지하고 하면 일단 싹 다 잡아가고. 그럼요. 안 그러면 이거를 포고령을 어기면은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처단. 그러니까요. 아우, 저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를 들면 정치활동이라는 게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마이크밖에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발언하는 순간에 다 정치활동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체포 대상이고 처단 대상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름 올라왔다고 해서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한심한 건데. 정말 어리석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속보가 하나 또 전해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한변협의 대한변협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헌을 문란시켰다. 비상계엄으로 국헌을 문란시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의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 마이크를 댔지만 실제로 윤상현 의원 정도만 발언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대통령 엄호하는 발언이고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이 원래 저 취재가 안 되기로 유명한 당이긴 한데 오늘도 그러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108명이 똘똘 뭉쳐서 이를테면은 조경태 의원은 어제 저희하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히 탄핵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입장을 바꿨어요. 정말요? 네, 담화 나오고 나서 사과했으니까 다시 입장을 바꿨어요. 뭐 간밤에 뭐 작업했어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하고 통화 일일이 했습니까? 글쎄요. 참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위헌정당돼요. 자, 조경태 의원이 조기 퇴진의 로드맵을 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대표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외신들도 오바마까지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의 민주주의 위태롭다라는 얘기를 했고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계엄을 선포해서 대중에게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는 했다. 두 번째 계엄 선포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없다고.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대통령한테 뭘 신뢰가 지금 하죠? 지금 제가 보면 만약에 이 오늘 5시 표결 이후에 저는 만약에 부결이 된다. 이 국민적 분노를 본인들이 어떻게 감당할 생각으로 이런 얘기들 하는지 정말 아둔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라는 데가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고 좀 입법 활동을 하는 공간인데 민주주의의 정말 최후의 보루인데 이 민주주의를 본인들 스스로 무너뜨리고 본인들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국회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암담한 날들을 또 보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 다시 또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좀 각오와 결의는 좀 어떤 편입니까? 어제 밤새셨죠? 저희 며칠째 지금 한 4일째인가요?
아니,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예. 우리 뭐 당번들이 이제 8시간씩 이제 지나가고 또 우리 의총해야죠. 또 각종 이제 의원들끼리 단합되는 이 모습들도 또 해야 되죠. 일들이 많아요.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고 네, 한심한 네, 순간들. 사실 네. 기재위도 네. 이슈가 많고 예산 문제 지금 난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건희 예산이 많죠. 저희들은 이제 예비비, ODA, 예. 특히 이제 예. R&D 이런 예산들이 사실 대통령 담화 나올 때 저 좀 놀랐어요. 예. 아니 예산이라는 게 이제 합의 처리를 마지막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예산 깎았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예. 제가 내 얘기하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났나? 어? 윤석열 대통령이 나 때문에 화났나 봐. 그러다가 갑자기 비상계부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 미쳤다. 나 때문에 개엄했다. 저 사람 미쳤다. 미쳤다. 예, 아니 그리고 국정원 그 1차장 홍장원 차장도 받아 적다가 이거 미친 엑스로구나 해서 메모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또 국회에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간밤에 뭐가 있었어요. 간밤에 뭐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심선언 모드로 돌아가다가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모두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기재위도 이제 회의 요청을 계속 하는데 왜냐하면 최상목 부총리가 그 국무회의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비상계엄 여파가 지금 민생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 경제가 지금 폭망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아니 주식시장, 자본시장, 금융시장, 외환시장 본인이 이제 이 직무를 계속하면서 예를 들면 시장에 이거 투자자님들 투자하세요 그러면 투자해요? 그러니까요. 시장 관리가 경제 상황 관리가 되겠습니까? 본인은 이제 완전한 신뢰를 잃어서 이 상황 관리가 안 됩니다. 직무를 수행할 그 관리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어느 정부를 믿고 지금 기업들이 투자하겠습니까? 현금 쌓아놓죠. 그러니까요. 이 말이 안 되는 이번 담화예요. 본인이 하겠다면 이 관리 능력이 생깁니까? 저절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굉장히 그 긴 국회가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좀 붙잡아 놓고 의원님 말씀 아닙니다. 이제 의원님들 의원님. 들어오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시네요. 취재 편의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김영환 의원님 저희가 국회 기재위원 만나 뵙고요.